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돈 내지 않은 학생은 밥 먹지 마라. 이른바 급식비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사학 명문 충암고등학교. 급식 관련 논란이 이 학교에서 또 터졌습니다. 이른바 막장 급식 파문입니다. 식재료를 빼돌리거나 재사용하고 리베이트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보다 못한 학부모들은 직접 주먹밥을 싸서 학교 앞으로 나섰습니다. 충암고 총동문회는 충암고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충암고 정상화 비대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수도권 뉴스, 미래형 직업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서 5년 안에 실제 일자리가 되게끔 투자하겠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전문 업사이클러, 스마트 영상 작가, 데이터 디자이너, 이름도 생소하죠. 기존의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찾아주는 직업이 전문 업사이클러고요. 가족이나 기업의 역사를 사진과 또 영상을 통해 재조명하는 일은 스마트 영상 작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직업은 데이터 디자이너의 직업입니다. 자, 이 밖에도 제품 서비스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이 차세대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로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d love you to want me.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식용유 10통을 들여오면 4통은 무조건 빼돌리고 나머지 6통으로 새카매질 때까지 반복해 썼다. 이 서울시 교육청이 충암고 조리원 등으로부터 진술받은 내용입니다. 이른바 막장 급식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학교법인 충암학원에서는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며 어제 서울시 교육청을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충암고 총동문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나섰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암고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김의호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의호입니다. 예. 비상대책위원회, 일단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일단 명칭은 충암고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고요. 예. 충암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고요. 예, 중고교 다 포함해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충암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을 한 조리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음식들을 다 조리하고 배송을 하기 때문에 예. 중고등학교 다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위 명칭도 그렇게 정하고 또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비대위 구성은 저희가 충암 고등학교 동문회, 중학교 동문회, 또 고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 그 1, 2, 3학년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명씩 동수로 4개 주체가 참여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활동 방향이라든가 결과를 저희가 활동 계획을 잡아서 그 산하의 진상조사단을 이제 꾸리고 있는데, 그 부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 세무사나 전문 이제 법률 자문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비상 상황인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충암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논란 자초지종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먹을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안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아이들이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상황을 보면은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반장하는 해명 자료를 냈고 계속 좀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또 검찰 수사가 또 미뤄질 경우는 그런 학생들이 입게 된 피해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비대위가
비대위 나름대로 자체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뭐 어떤 학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 어떤 파장은 더 어떤 사람보다 더 크고 심각하죠. 그렇죠.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난 5월부터 충암 중고교를 감사를 벌였습니다. 급식 운영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감사를 벌였고요. 네. 이 가짜로 급식 운반 용역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거나 식재료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모두 4억여 원가량의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조리원들이 사용하는 식용유도 한 2, 4회, 심한 경우는 검게 변할 때까지 반복 사용했다는 학생과 교사들의 불만까지 터져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구입한 식용유의 일부는 또 다른 식재료와 함께 외부로 반출됐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동문이시죠, 학교?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다니실 때도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나요? 저희들은 그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시절이었으니까요. 아, 당신은 도시락 세대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후배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제 관련 조사까지 나오고 보도까지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 충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충암고교가 또 최근에 그 교감 선생님께서 급식비 안 낸 사람은 급식 먹지 말라 이 파문이 있었던 그 학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언론 보도 통해서 이슈화가 됐죠. 근데 사실 그런 말을 학생들에게 했다면은 이거는 교육자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파면이 됐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교육청이 그 당시에 집중 조사를 했는데 그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된 장소에서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미남 학생을 이제 거명했다는 것이 학생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해당된다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학교가 지금 재단에다 그 징계 절차를 이제 아마 요청해서 그 아마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비대위 측에서 직접 이제 조사를 착수를 하고 계신 거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떤 한계 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당국이나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과 별도로 직접 조사를 하고 계신 건데 충암고등학교나 교육청 측에서 자료 제출이나 협조 같은 거 좀 잘 해주던가요? 학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우리 비대위를 통해서라도 그들 표현대로 따지자면은 결벽을 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갖고 오고 제출하고 해명, 소명하고 하는 편이고 교육청에도 저희가 자료 요구를 서면으로도 했고 구두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완결된 상태가 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또 규정상 아마 금해 있나 봐요. 금지되어 있나 봐요.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런 거에 걸치지 않은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근데 그런 자료들은 주로 우리가 충암 학교가 다른 지역의 학교에 비해서 좀 차등적으로 급식 시설과 관련돼 있는 지원을 자동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을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네. 어찌됐건 이 조사를 착수하더라도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조사 자료분도 역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나왔고 또 거기다가 의혹이란 걸 비리 의혹이라고 감사 결과를 의혹이라고 붙여서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서 다소 좀 고개가 갸우뚱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또 학교 재단 측에서는 또 극구 부인하는 또 반증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갖고 CCTV가 가려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또 우리만큼 또 사정기관이 생각할까 또 이게 늦춰질 경우에는 있게 되는 혼란상이 또 극심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은 해야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 내에서 좀 진정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고요. 그런 한계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의 어떤 포인트가 좀 약간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올해 이번 주 월요일 날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수사를 아마 배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부분에 검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손댈 필요가 없고 그 외에 급식
질이라든가 아니면 급식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가 실지 조사를 하는 쪽으로 조사의 방향을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거나 이런 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전체하고 그리고 학부모, 교사, 3자들의 그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그 설문의 내용은 총 12문항인데 일반적으로 급식의 질 만족도하고 또 급식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 나왔던 그 문제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항을 설계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비대위의 역할이 지금 수사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체 조사하는 실태 조사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기획 단계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설문 조사를 하고 오늘 뭐 밤늦게라도 저희가 결과 정리를 해서 내일 저희가 활동 1차 비대위 활동 결과 발표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동문사무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조사 결과서를 1차적으로 발표한다?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때 설문의 내용 말입니까? 설문이든 다른 내일 발표 내용 중에 개략적으로라도 좀 개략적으로 일단은 그 어떤 감사원에서 문제 삼았던 크게 보면 감사원에서 문제 삼았던 그 세 가지 혐의였죠. 그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사실이면 뭐 검찰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급식 운영의 어떤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학부모 대표들이 이번 주부터 계속 그 급식 그 조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운영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장부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떤 부실한 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학부모 차원 아니면 동문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담을 예정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다음 달이 좀 수능입니다. 다음 달이 수능이고 이번 주는 지금 중간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달에는 또 이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지망해야 하는 게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학교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저희가 이 동문회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를 빨리 오늘까지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내일 그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충암고의 급식 비리가 만약에 비대위 조사 결과도 좀 문제가 드러나고 향후 뭐 수사 당국에서도 발표가 나오고 한다면 비대위 측에서는 뭐 이 관련자들, 뭐 교감 선생님의 막말 파문까지 다 엮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급식 파문과 관련해서 관련 징계 요구안을 낸다든지 뭐 그런 추가적인 향후 계획도 있는 겁니까? 일단 결과의 어떤 경중에 맞게 상하는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죄의 유무나 죄의 경중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겠지만은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어떤 사실 규명이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도의적인 책임부터 재단이 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만일 그렇다면은 저희 검찰 수사에 불게 된다면은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책임 있는 측에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나 도의적인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보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 비대위가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그걸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과 학교에 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충암고 점심 식단이 친환경 보리밥, 모듬 어묵국, 낙지, 불고기 볶음에 외지 감자 이렇게 나오는데 좀 학생들이 좀 밥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잘해야죠.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충암고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충암중고교입니다. 김의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윤민영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하나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냅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만 유산을 했어요. 하나야, 몸 건강히 회복 잘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귀한 생명 갖기를 기도할게. 화이팅! 오늘도 힘내!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윤민경 씨가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친한 동생께 힘을 보내주셨네요. 저희는 이 동생분께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드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자, 민경 씨가 신청하신 노래는 소녀시대 힘내입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노래 듣기 전에 나갔던 코너 힘내라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요. 방송 참여 기회까지 열어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숨 고른 뒤에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 웰빙 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이분과 함께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미녀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분 좋네요. 예, 미녀입니다. 네, 예. 미녀 남정미 씨. 네. 자, 지금 가을이 굉장히 무르익었어요. 맞아요. 캠핑 가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님들은 뭐 지하철을 타고 색색 형형 색깔의 옷을 입고 등산을 가시고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 그리고 가족 단위의 식구들이 전부 다 캠핑을 떠날 계절입니다. 최근 네. 인기 검색어에 여행, 캠핑, 서울 근교 당일치기 여행 이런 단어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네요. 네. 무리가 가지 않는 거리에서 일상생활에서 떠나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또 그런 마음을 알기에 준비하는 시간 이런 많이 설렐 것 같아요. 정미 씨도 이제 좀 연애하셔야죠. 캠핑도 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
열애부터 하고요 일단. 제가 또 쓸데없는 오지랖을 폈네요. 그러니까요. 좀 서울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럴까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곳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식물 전시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고양엔 원당 종마목장과 중남미 박물관, 돌고지마을 꽃축제, 그리고 평화누리공원을 많이 찾으십니다. 네. 킨텍스에서는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를 하고 있지요. 일산 아쿠아플라넷은 큰 아쿠아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 메인 수조에서 매일 공연과 생태체험 그리고 이제 그 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교육도 함께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근교에 나가기 좋은 곳이니까 대부분 경기 지역일 것 같은데 네. 다른 곳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용인으로 가보죠. 용인에 가면 한택식물원이 있고요. 안성으로 가면 서일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포천으로 가면 뷰식물원 그리고 허브 아일랜드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안성도 이제 너구리 문화마을 체험 남사당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밥맛 좋은 쌀로 유명한 이천에는 설봉공원, 온천리조트 그리고 광릉수목원과 봉선사를 가보시면 되고요. 시흥엔 관곡지, 연꽃과 갯골 생태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여주엔 세종대왕릉과 신륵사, 벽초지수목원, 자운서원 등이 있습니다. 네, 안성에는 그 너구리굴 문화마을 체험이 네네. 좀 참 재밌죠. 네. 자, 그리고 고즈넉한 이 가을 날씨, 가을의 매력에 흠뻑 빠지려면 아무래도 좀 몸으로 직접 걸으면서 체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걷기 행사도 있죠. 그렇습니다. 걷기 관련 행사가 있어서 알려드릴까 해요. 먼저 경기도 김포에서 열리는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2015인 김포인데요. 네.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 대명항 1로 그러니까 대명항 함상공원에서 10월 17일 하루 진행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철책선 손끝으로 전해지는 서늘한 가을 기운을 느끼면서 억새 정취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염하강 철책길을 따라 걷는 이 행사 평화누리길 종주 투어에는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조재현 씨도 함께 걷는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로 가보죠. 서울에서는 도성을 걷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양도성문화제 2015가 열리죠? 예,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 동안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 그러니까 세종대로 172번지에서 우리 모두의 한양도성문화제 2015가 열립니다. 내일부터네요. 네, 장소는 서울 광화문 광장, 한양도성 구간, 성곽마을 등인데요. 축성기념식을 시작으로 순성놀이, 성곽마을잔치, 마을에서 인문을 묻다 등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3일간 600년 서울의 한양도성을 만날 수 있는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네, 이 도성 하면은 그러니까 왕이 평상시에 거주했던 궁궐을 에워싸고 있는 성곽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한양도성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 숙종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숙종 9년에 남경으로 옮기기 위해 궁궐을 지었는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구세력들과 단절하고자 도읍을 옮기려고 했고 굉장히 많은 후보지들이 검토되었다고 해요. 계룡산에 새로운 궁궐 터를 닦다가 몇 개월 만에 그치기도 했고 개경의 내외성을 수축해서 임시로 사용하고자 공사까지 벌이기도 했답니다. 네. 태조 때 짧은 기간 동안 쌓은 도성이라서 세종 때에 이르러서는 보수할 곳이 꽤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농번기를 피해 세종 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23일까지 한겨울에 전국에 있는 백성들 32만 2,4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기술자들과 이제 인솔자 등 전 구간을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한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네. 전국에서 백성을 불러들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도 하던데 네. 가을 소풍을 가서 이 기록들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네, 성곽을 일단 걷다 보면요. 돌들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쓴 것 같은 지명이 파여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한문으로 음성, 뭐 김제, 울산 같은 지명이 이렇게 새겨진 각자 성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쌓았던 성이 무너지면 그 구간을 쌓았던 군현에서 다시 쌓아야 했다고 합니다. 세종 6년
8월에 이제 함길도 북청부가 쌓았던 구간이 무너지자 함길도 북청부에서 그걸 쌓았던 사람 다시 다 소환해서 다시 쌓았다는 기록이 전해지네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나름 그 실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세종 때 실질적으로 완성된 도성은 2차례에 걸친 큰 전란으로 파괴됐지만 청해 간섭으로 인해 오랫동안 보수를 할 수 없었다가 숙종 때 도성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자라는 도성 수비론이 등장을 했고요. 고종 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네. 숙종부터 고종 때까지는 성을 고쳐 쌓으면서 공사에 참여한 감독과 기술자의 실명을 또한 성벽에 기록해서 책임까지 물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1,000만이 모여 사는 대도시에서 좋은 보존 상태의 도시 성곽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연을 이용하여 도시를 건설한 지혜와 합리성이 빚어낸 걸작 도성. 2012년 11월 2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자면요. 도성 3대 문인 숭례문, 흥인지문, 돈의문에서 돈의문에 나오는 말들은 육아에서 사람의 5가지 덕목으로 꼽히는 인, 의, 예, 지, 신을 방위에 맞춰서 한 글자씩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 가을 한양 도성으로 성곽 걷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민 씨는 뭐 일단 애인부터 만들고 성곽을 걸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울면서 나갈게요. 자, 지금까지 미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저는 지금 무장의 숲길 걷기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는 관악산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런 데 나올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좋은 가을에 또 이런 좋은 음악과 함께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 좋네요. 앞으로도 좀 자주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한테는 산 하면은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데 이렇게 무장의 숲길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숲속에서 이제 좋은 공기와 함께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우리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이런 노래 듣는다는, 이런 데 참석한다는 게 좋지요. 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정상까지 올라가고 또 이쁘게 해놓고 다닐만해. 이런 데서 자주 하면 좋겠지. 저희가 장애인들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무장의 숲길 걷기 체험 행사를 바로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날 장애인들이 260명이 왔는데 65세 되신 분인데 평생 처음으로 산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곳의 무장의 숲길의 특징이 뭐냐면은 순환형 평지로 되어 있는 순환형 숲길하고 등반형이 또 따로 나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다 이렇게 순환형 평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등반형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산을 올라갔다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행사도 때 장애인들이 입었던 감동을 생각하면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숲길 체험 계획 행사는 장애인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숲을 체험하고 힐링하면서 숲길 및 자락길 이용 시 불편사항 및 개선점 등을 조사하여 향후 둘레길 및 자락길 조성 관리에 반영하고자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악산 무장의 숲길에서 송향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가 관악산 무장의 숲길에 다녀왔네요. 숲길 걷기 체험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관악산까지 노약자나 장애인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조성이 됐네요. 계단도 없고 턱도 없는 완만한 숲길입니다. 장애인부터 해서 노인, 유아할 것 없이 모두 이용하기 편한 안전한 숲길이라고 하네요. 자,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라는 거 기억하시죠? 사연이 도착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대 관련된 이야기가 도착했네요. 3951번님은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4976번님은 어제 보내셨네요. 아들 수료식 때문에 임실로 갑니다. 아들 자대 배치 어디로 날진 모르지만 그곳 가서도 열심히 군복무 잘하고 전역하는 날까지 몸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 멋진 아들 용로가 힘내라. 사랑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군대에 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대견하죠.
네, 잘 하고 오실 겁니다. 우리 용록 씨 아드님께서 멋진 또 대한민국 건아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사연 샵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제공합니다. 이 시간 노래 좀 듣고 갈게요. 제이슨 도노반의 노래입니다. Any Dream Will Do.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들과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서울에서 공공자전거가 운영된다고 하던데요. 예.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말부터 여의도와 상암에서 공공자전거 400여 대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올해 4월에 모두 철거하고 이번에 새로운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는 건데요. 이름은 따릉이라고 합니다. 기존 운영지역에 사대문 안과 신촌, 성수동을 더해서 모두 5개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이 따릉이로 바뀌면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자전거 대여 방식입니다. 네. 이 기존에는 무인 대여 단말기를 이용했는데요. 이게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간편하게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루 이용권은 1,000원, 1년권은 3만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이 자동차 빌리는 것과 좀 비슷한 원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춘계하계 서울 패션위크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막하는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 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패션쇼입니다. 이 창업 5년 이상의 기성 디자이너 패션쇼인 서울 컬렉션이 40차례, 그리고 5년 미만의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인 제너레이션 넥스트가 20차례 등 모두 68차례의 패션쇼가 열립니다. 예.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이 B2B라고 하죠. 기업 간 거래 위주의 전문 패션쇼에 초점을 맞추고 입장권 배포와 좌석 배치 권한도 디자이너계 이름에서 패션 위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자이너 참가비를 올리고 기업 협찬금도 적극 유치해서 자립 기반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패션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청 앞에 가보셨던 분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장기 농성하던 종교단체가 있었거든요. 그거 철거했다고요? 네, 어제 아침이었죠. 서울시가 11개월간 시청 앞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종교단체의 집기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현수막, 책상, 의자 등 집회 물품을 치운 건데요. 예수재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원장 제정 추진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될 것으로 예상되자 극렬히 반발하면서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예. 예수재단은 매일 출퇴근 시간에 스피커를 틀어서 예배를 보고 확성기와 북을 동원해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시청 정문 앞은 시위가 끊이지 않는 곳이긴 한데요. 예수재단의 경우 그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시는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 집회 시위라며 17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재단 측에서 이를 무시해서 행정 대집행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마른 살찌고 지갑은 야위어가는 계절, 뜻깊은 소식 전합니다. 지금 페이코로 티머니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약.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날씨에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차갑지만은 않은 바람에 옷깃이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모습은 자연의 형상을 담아낸 듯한 멋스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은 이번 가을에 꼭 한번 들으셨으면 하는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삽입곡 A Love Idea를 추천해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화문 교보 빌딩에 힘을 주는 문구가 늘 걸리는데요. 시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문구 중 3번째가 장석주 시인의 문구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일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겁니다. 수능 앞둔 수험생, 취업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버텨보자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